작년에 영국의 이 경제학 교수가 써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죠. 매력자본이라는 책입니다. 매력자본, 매력입니다. 매력은 이게 도깨비 매자니까 홀릴 매자거든요. 네. 매력 자본.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힘인데 이것도 자본이다 그 말이죠. 네. attractive 캐피탈이죠. 캐피탈. 그런데 이 캐피탈이 없으면요, 자본이, 개인이 가진 캐피탈, 자본이 없으면 뭘 해도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캐피탈의 종류가 있는데 매력이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매력. 근데 매력은 어디서 오는가? 매력은 어느 한 가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인간의 특성을 2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지 그 중에 3가지 내지 4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 강점이 매력이 돼요.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 그 자체가 매력이에요. 근데 그것만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새벽같이 가장 일찍 센터에 나와서 문을 열고 청소하고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건 근면성이라는 것도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진짜야, 이렇게 믿는다면 그 정직성 자체가 매력이 돼서 그 사람을 믿어줘요.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소부재근 대부재천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대부재천,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다. 하늘의 운이다. 그럼 하늘의 운이란 게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을 천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 파트너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라면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을 갖든 매력을 가지면 성공해요. 또 어떤 분은 말을 아주 잘해서 파트너들을 위해서 사업 설명해 준다. 그것도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매력적인 분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매력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거든요. 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가장 큰 길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망하면 기업은 가장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일단 기업이 창설돼서 어떤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소유가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우습거나 천박한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상한 일이거든요. 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최대의 목표도 생존이에요. 어떻게 망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근데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XY 좌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점이고 여기 이쪽을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격 P, 프라이스 이렇게 하고요. 이쪽을 품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품질, 퀄리티, Q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퀄리티가, 품질이 대단히 좋고 그 대신 가격이 대단히 높아요. 여기 P스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명품이에요. 이것이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품은 가격이
퀄리티, 품질이 높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 타겟이 누구예요? 상위 1%의 사람들이에요. 상위 1%의 사람들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품질이 좋으면 그걸 삽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상위 1%의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사고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들이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올려요. 일정 가격 칵칵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살 능력이 있으면 그에 반드시 사버려요. 그러면 퀄리티가 이게 품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게 판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단계가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기라고 말이에요, 사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셔츠 한 장에 500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퀄리티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게 판다. 여기에 속아 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돈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건 그 제품 자체가 저 가치를, 밸류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지를 않는다고. 요 명품은요, 가격이 잘 떨어지질 않아. 중고라도.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슨 과시가치가 됐건 품질 가치가 됐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걸 효용이라고 그러는데 효용을 얻는 거예요. 유틸리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를 얻는 방법이 실제로는 사용 가치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런 명품들은 사용 가치에서 효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소유로부터 유틸리티를 얻거나 또는 이걸 과시 소비라고 합니다. 컨스피큐어스 컨섬션이라고 하는데 과시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명품은 비싸면 비쌀수록 빨리 사고 좋아하는 계층이 있어요. 이걸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효용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용 가치가 아니고 소유, 보유 가치로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퀄리티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피해자가. 왜? 요걸 사면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사면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돈도 못 벌고 망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퀄리티가 낮은 제품 품질이 낮은 이런 것들은 이런 가격이면 이 지점에서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게 퀄리티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품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파는 것은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아니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퀄리티가 품질이 이것하고 비슷한데 더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렇게 팔던 사람은 망해요. 망한다고요. 이것하고 퀄리티가 거의 비슷해. 차이가 있어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을 대폭 떨어뜨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팔던 사람은 망해요.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그 아무렇게나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지금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셔버립니다. 지금 휴대폰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휴대폰 시장이 휴대폰의 기술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어떤 제품도 기술 수준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뭐 디자인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애플리케이션도 뭐 개발될 대로 개발돼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기술 수준이 유사한 제품이 나와서 이 가격에 팔아버리면 이렇게 팔던 회사들은 큰 타격을 받아요. 아무리 세계 제1의 기업도 망할 수가 있어요. 애터미의 절대 가격, 절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퀄리티, 품질 수준이 여기하고 같은데 가격을 여기에서 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격을 여기에서 판다. 피스타에서 여기서 팔아버린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터미가 망하니까 그래요. 망하니까 그래. 우리 경영 목표 중에 고객의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도 경영 목표를 고객의 성공이라고 잡은 기업이 없어요.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왜 애터미는 고객 성공이라고 경영 목표를 잡았을까? 소비자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도움이. 성공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잘하면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소비자 파트너가 성공해야 스폰서 입장에서 있는 분이 성공하고,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머리가 좋은 거죠. 매우 머리가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여기다 파는 사람은 어때요? 이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라고요. 저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저거 유지 못해요. 왜? 다수는 영원히 속지 않는다예요. 다수는 영원히 일부 소수를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를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예요.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품질이 좋은 것을 여기에 매길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앞으로 3, 40년 내에 지금 있는 직업의 90%가 없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3, 40년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한참 활동할 나이가 그때인데, 그때 그들은 지금 있는 직업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른 직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60년, 70년 가려면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남지 않으면 뭐 소득 창출을 어떻게 하고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다시 말하면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선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애터미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 벌기 쉬운 것은요 다 벌어버리고 없어요. 거기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벌어버리고 없어.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벌 수 있으면 그건 공정한 거예요. justice, 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땀 흘린 것 이상 버는 것은 그건 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땀 흘린 것보다 더 못 버는 것은 뭡니까? 대단히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땀 흘린 것만큼 벌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건달이 돈은 못 번다. 건달. 사회에는 건달이면서 돈 버는 놈이 많아. 근데 건달이면서 돈 못 넘치고 말년이 좋은 놈을 내가 한 놈도 못 봤어. 한 놈도 못 봤어. 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재심합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애터미 사업은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즉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렇게 해야 성공해요.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 그물망이기 때문에 각각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물코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휴먼 네트워크, 이 라인 또는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은 각 공동 자본이에요. 네트워크 사이즈가 크고 강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본이 많으니까. 네트워크 사이즈가 작고 크더라도 튼실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자본이 부실하거든.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에요.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 이건 근대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아까 매력 자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고, 소셜 캐피털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결망. 그 연결망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신뢰다 그랬다고요. 신뢰, 트러스트. 서로 믿는 거.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애터미 파트너와 스폰서는요, 평생을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혀 감정 이입 능력이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평생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 뭔가 24가지 매력 중에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부지런을 하든지 정직을 하든지 약속을 잘 지키든지 밥을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순진하기라도 해야 된다고. 순진하면 괜찮아요. 순진한 사람은요, 말을 하면 들어요. 그렇죠? 말을 듣는 사람은 괜찮아. 자, 그러니까 24가지 매력. 어떤 것이 다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매력이 된다고요. 약속을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부지런히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누군가에게 밥을 산다, 정직하다. 이거 다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그렇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매력이고, 그래서 긍정심리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 강점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다. 아이, 지금 자기가 사업 설명을 못 하는데 사업 설명하겠다고 계속 책 보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리더 중에 그런 분 있죠. 나의 특기는 운전이다. 운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사업 설명 누가 해줘? 스폰서가 해주잖아요. 응? 그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매력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 매력적인 분들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까. 다시 말하면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도대체 벌 수가 있는 거냐? 회사에서 다 먹거나 상위 스폰서들이 다 먹는 거 아니냐? 나는 괜히 제주만 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과거 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했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오래 할수록 베란다에 물건이 계속 쌓여요. 왜? 여기서 팔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저 가치가 없어. 밸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전업주부였다. 나는 이 교직 생활만 한 20, 30년 했다. 나는 무슨 공무원만 했다. 이런 것들, 나는 네트워크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합력 성선, 이것 때문에, 재심 합력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면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이, 그럴듯한 괜찮은 직장, 그걸 디센트 잡이라고 그래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애터미 석세스 와가지고 이틀 만에 다 알았다. 그러면 그거 무슨 사기꾼들이나 뭐지? 이틀 만에 몰라요, 그거. 계속 스폰서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하라고요. 사기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 먼저 머리 공부.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쿨헤드라고 해요.
냉철한 이성이에요. 냉철한 이성. 그러니까 머리는 차야 되고 가슴은 어떻게 해요? warm heart.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는 게 뭐예요?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장점, 자기 매력을 가지고 내 라인에 기여를 하는 게 따뜻한 가슴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사람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몸 공부예요. 이거 근면성이에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요 세 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성공해요.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요, 시끄럽기만 하지 별로 하는 일마다 일을 저지르는 오는 사람이 있어. 가슴을 따뜻하게 웜 하트라고 그러는데 쿨 하트가 있어요.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몸 공부가 안 돼. 몸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가 아무리 잘 돼 있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침 10시에 센터에 나와서 원탁에 둘러앉아서 신문 또적거리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러고 있다가 들어간다. 이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 성공 못해요. 토끼와 거북의 경주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실제로 애터미 사업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잘한다고 막 천방지축으로 떠들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없어들어. 근데 계속 느릿느릿한 사람은 나중에 스타 로얄이 돼 있어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그러나 가는 도중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펀입니다. 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 앞에 미칠 광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 요 급은 이르다, 도달하다. 그러니까 성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고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말의 펀이에요. 펀이라는 것은 동음 이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말을 펀,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게 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미친다는 말은 어떤 몰입한다는 말이에요. 한 3, 4년 전에 삼성이 요것을 한 해 모토로 내걸었더라고. 불광불급을. 요건 고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만들어진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논어에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즐기지 않으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몰입할 수가 없다고. 배우를 한다든가 가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요 박찬호 선수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베토벤이나 그다음에 요 고흐나 아인슈타인 전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자, 미친다는 것은 어디에 몰입하는 것, 디보션입니다. 또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어딘가에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오늘 하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머리는 어떻게 해요? 네, 쿨헤드. 이건 냉철한 이성, 합리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사라. 품질이 이것밖에 아닌데 이걸 사라. 요 회사에 들어갔다. 요건 쿨헤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냉철한 이성 가지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요건 핫헤드예요. 머리가 뜨거워 그냥. 가슴은 어떻게 해요? warm heart입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다시 말하면 고객의 성공, 내 파트너의 성공. 또 내가 거래하는 소비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warm heart. 마지막으로 몸공부. 이건 busy hand and feet 이렇게 합니다.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입만 부지런해가지고 안 되고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나만 살 놈 이게 아니고 몸, 내 손과 팔이 부지런하면 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